북한 황금의 삼각주, 연간 100억 달러 번다. 19회 라선경제무역지대 대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싱가포르.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할 수 있다. 황금의 삼각주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비핵화와 시장경제 도입 후 15년 내 연 100억 달러 수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라진 선봉지역에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종합형 특구입니다.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과 직접 접경하며 라진항을 핵심 인프라로 두고 있어 물류 무역 중심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해를 잇는 황금의 삼각주에 위치합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1991년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라선경제특구법,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체계화되면서 외국인 기업 설립 운영, 합작 합병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면적은 746제곱킬로미터, 상주인구는 약 20만 명, 장기적으로 80만 명 규모 도시로 확대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 선봉 경제 특구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경제 분야 실무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진항은 중국, 러시아, 몽골 모두 항만 임차권에 큰 관심을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의 해상으로 가로막혀 있는 중국에게는 동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며 러시아에게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한 또 다른 부동항이자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라진항 1, 2, 3호 부두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3호 부두를 장기 임차하여 철도와 항만을 연결했고 중국은 1호 부두 등을 통해 자국 동북 지방의 물류를 동해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별도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해 운영되며 북한의 타 지역과 달리 시장 가격 도입, 외국인 체류 자유 등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현재 라진항 1호 부두는 중국 창리그룹이 장기 임차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북한 당국으로부터 라진항 부두를 30년에서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지린성 훈춘에서 라진항까지 약 100km 거리를 활용하여 2010년에는 라진항을 통해 석탄만 운송했지만 이후 식량과 목재, 광석분말 등으로 운송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동북 삼성 곡물의 남방 수송 통로로 기능하며 추정 누적 투자액은 5억 달러 규모입니다. 라진항 3호 부두는 러시아 라선 콘트랜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시를 잇는 54km 철도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2011년 기념식을 열었고 북한과 러시아는 라선 콘트랜스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현재 하산역에는 북한 열차의 표준궤를 광궤로 변환시킬 수 있는 대차 교환 장소가 존재합니다. 3호 부두는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사실상 해상 시작점으로 러시아 극동 석탄의 동아시아 수출 환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라진항 4호 6호 부두는 아직 미개발 대기 중입니다. 신규 개발 계획은 존재하나 현재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핵화 후 한국, 일본 글로벌 항만운영사 유치의 핵심 대상이 되는 부두들입니다. 현재 라선 특구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선 선봉 경제 특구가 지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지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나아진 것은 거의 없으며 체제 유지와 대외적 정치적 성과 부각이 경제적 발전보다 더 큰 목적이라는 내부 평가도 존재합니다. 2017년 유엔 제재 강화 이후 신규 투자는 사실상 동결 상태입니다. 라선 특구의 교통 인프라 연결망 현황을 보겠습니다. 라진 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횡단철도 TK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그 기대 효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막대한 물류비용 수익 증가,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 수출선의 다변화,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연결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스크바 TSR 러시아 하산역 54km 철도 라진항 3호 부두로 연결됩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훈춘 권화구 육로 100km 라진항 1호 부두로 연결됩니다. 해상으로는 라진항에서 일본 한국 동남아 방면으로 기존 항로가 존재합니다. 북한 측은 하산과 라진을 잇는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이 완료되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차량으로 4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류비 절감과 물류량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라선은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특구지만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개발 속도가 더디었습니다. 라진 하산철도로 러시아와 연결되고 중국 라선도로와 송전선로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전력도로 통신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경공업 OEM 가공, 물류, 무역, 관광, 일부 식품 생활용품 가공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 상인 중심으로 가발, 인조 속눈썹, 헤어 제품 등 노동 침략적 경공업 생산 수출이 활발합니다. 러시아와는 물류 석탄 군수 관련 물자 이동이 관찰됩니다. 과거 중국 러시아 투자 누적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2010년대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소규모 합작과 무역이 주를 이룹니다. 대규모 외자, 유치는 제재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는 종합형 특구로 첨단 기술, 가공공업, 경공업, 농업, 관광,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중심의 소규모 무역 가공과 러시아 중심의 물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비핵화로 유엔 제재가 완화 해제되고 북한이 중국식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으로 가격 자유화, 혼합 소유제, 사유재산 확대, 특구 특별법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할 경우 라선은 북한 최대 국제 물류 가공 허브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에서 3년 단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항만철도 전력 현대화가 진행되고 경공업 OEM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관광 재개와 연계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합니다. 3에서 7년 중기에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한국 삼각 공급망에 편입되어 라진항을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연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재벌 주도 혼합 소유 기업이 경공업 자원 가공 물류 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규모를 80만 명으로 확대, 첨단 가공 전자부품 조립, 관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합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이 들어올 경우 개성공단 수준 이상의 경공업 생산기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라선은 북한의 심천을 넘어 동북아 복합 물류터미널로 변모할 것입니다. 물류항만 투자는 라진항 현대화, 컨테이너 터미널 확충을 통해 한중, 일러를 잇는 정기항로 개설 및 TSR 연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유에너지 투자는 승리화학 공장 석유정제 재가동 및 현대화를 통해 러시아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하여 동북아에 재수출할 것입니다. 수산물 가공 투자는 청정동에 수산물 가공 단지를 조성해 일본 및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가치 가공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관광 레저 투자는 비파도 해수욕장 중심의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해 유람선 터미널 및 대규모 복합 리조트 카지노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라선지대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치열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창추에 남의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 전략에 집중합니다. 길림성의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라진항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도로 및 전기 인프라 투자를 매개로 영향력을 키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횡단철도 TKR의 연결점에 집중합니다. 라진항을 통한 에너지 수출 기지화와 자국철도 수익 극대화를 노립니다. 한국은 라진 하산 프로젝트 재가동 및 한국 기업의 제조 물류 기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부산항과 라진항을 잇는 남북 해상 물류망 복원을 최우선시할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북한과의 무역 거점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산물 및 정밀 기계 부품 가공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비핵화 후 라선 경제 무역지대 산업 투자 항목별 참여자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라진항 4-6호 부두 신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러시아가 3호 부두, 중국이 1호 부두로 기득권을 보유했습니다. 4에서 6호 부두는 미개발 상태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한국 현대글로비스 HMM,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 아랍에미리트 DP 월드, 일본 MOL, NYK 등 세계 TOP 항만 운영사들이 동북아 북부 거점 확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경쟁 구도 PSA와 DP월드는 장기 임차 계약 의향이 강하며 한국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우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입니다. 중국은 기존 1호 부두 기득권을 7회대로 4호 추가 확보를 노릴 것입니다. 러시아는 TSR 연결 독점성을 유지하려 하므로 한국의 TKR 참여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물류 TSR, TKR 연결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북러 합작 라선 콘트랜스가 하산 라진 54km를 운영 중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한국 코레일 현대로템, EU DB 카고, 중국 철도, 일본 JR 화물 등입니다. 핵심 경쟁 구도 TKR 부산 라진 연결이 실현되면 러시아의 물류 독점 구도가 깨집니다. 표준궤와 러시아 관계 간 대차 교환 기술을 누가 제공하느냐가 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현재 해상 23에서 25일 소요를 15에서 18일로 단축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 한국의 참여 동인이 매우 강합니다. 에너지 가스 전력 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북한 자체 석탄 발전뿐 극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러시아 가스프롬 하산라진 가스관, 한국가스공사, 중국 CNOOC 등이 있습니다. 핵심 경쟁 구도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미 하산까지 도달해 있어 라선으로 연장이 최단 경로입니다. 한국으로의 가스 연결과 라선 공급을 패키지화하면 러시아, 북한, 한국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특구 산업화의 전제가 전력 안정 공급이므로 에너지 분야 경쟁이 가장 먼저 전개될 것입니다. 광물, 히토류 정제 수출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북한의 소규모 광물 수출뿐 제재로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한국 포스코 퓨처엠, 독일 BASF, 미국 MP 머티리얼즈, 일본 스미토모 도요타 등입니다. 핵심 경쟁 구도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미국 EU가 가장 긴급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국세법 섹션 30D 자격 획득 여부가 핵심 레버로 비핵화 후 미국 수교로 자동 획득하면 서방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분야입니다. 함경북도 광물을 청진라선으로 운반하여 정제 수출하는 수직계열 구조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수출가공, 경공업 전자부품 조립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중국계 기업 소규모 임가공 수십 개사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개성공단 기존 입주기업 한국 중소기업, 대만 폭스콘류 EMS 기업, 일본 전자부품업체 등입니다. 핵심 경쟁 구도 개성공단 경험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빠른 진입자입니다. 대형 EMS는 규모 확보 여부를 타진 중이며 일본 업체는 과거사 문제 해소가 전제 조건입니다. 월 80에서 150달러 수준의 저임금과 규율 있는 노동력이 핵심 요인입니다. 수산업 가공 수출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중국 합작 어장뿐 제재 대상이어서 소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한국 동원 CJ 대림수산, 일본 수산 가공업체, 미국 시푸드 바이어 등입니다. 핵심 경쟁 구도 동해 풍부한 수산 자원을 냉동 훈제 통조림으로 가공하여 즉시 수출 가능합니다. 한국 일본 수산업체가 가장 빠른 진입자이며 원산지 표기 협상이 무역에서의 핵심 쟁점입니다. 관광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 홍콩 엠퍼러 그룹이 소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비핵화 후 경쟁 진입자 한국 롯데 신세계 GKL, 싱가포르 겐팅 마리나 베이 샌즈, 마카오 멜코 샌즈 등입니다. 핵심 경쟁 구도 이미 소규모 카지노 운영 경험이 있어 규제 완화 및 확장이 용이합니다. 마카오 카지노 재벌들의 관심이 높으며 한국 기업은 개성 대비 라선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처럼 MIC, 카지노, 쇼핑을 합친 복합 리조트 구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유인책을 보겠습니다. 법적 안정성 패키지로는 50년 토지 부두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제상사중재 ICC, ICSID 분쟁 해결 조항을 수용하며 국유화 몰수 금지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10년 완전 면제 이후 14% 저율 과세 적용, 수입 원자재 설비 관세 0%, 배당 및 이익의 본국 송금 자유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패키지로는 베트남의 절반 수준 월 80에서 150달러, 최저임금, 파업 금지 및 집단행동 통제, 필요 인원 즉시 배치 보장을 제공합니다. 독점 운영권으로는 특정 부두 관광 카지노에 대한 독점 허가, 경쟁자 진입 차단 10년 보장, 이후 연장 협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우선 공급 계약으로는 함경북도 광물 장기 오프테이크 구매 계약, 가격 10년 고정 협상, 채굴권과 가공권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물류 게이트웨이 특권으로는 TSR 연결 환적 우선권, 세관 24시간 신속 통관, 보세구역 내 무제한 재고 보관 허용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최선인 이익 추구 방안도 필요합니다. 원칙 1. 다극화 전략으로 중, 러 의존 구조적 탈피입니다. 현재 중국 80% 이상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두를 국가별로 분리 임차하여 1호는 중국, 3호는 러시아, 4호는 한국, 5호는 글로벌 항만운영사로 배치하고 단일 국가의 60% 이상 점유를 방지하는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정학적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됩니까? 다국적 컨소시엄을 유도하는 균형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정 부두나 산업단지를 한 국가의 통째로 넘기지 말고 북한중 혹은 북한일 또는 한중, 러 같은 합작법인 형태의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다변화될수록 북한의 협상력은 올라가고 정치적 압력은 분산됩니다. 원칙 2. 수직 계열화 수익 구조 확보입니다. 단순 임대료 수취에서 벗어나 임대료, 물동량 기반 수익 배분, 수출 물량 로열티 등의 3중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광물은 채굴권 임대가 아니라 합작 방식으로 수익의 40에서 60%를 확보합니다. 항만 운영사에는 물동량 최저 보장 MG 조항을 요구하여 경기 변동에 무관한 최소 수입을 확약받습니다. 토지 소유 대신 운영권 기반 수익 모델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PPP 민관 협력 사업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외국 자본으로 집계하되 일정 기간 예로 30년 운영권만 주고 이후 시설을 국가에 기부 체납, 즉 BTO 빌드 마이너스 트랜스퍼 마이너스 아퍼레이트나 BOT 빌드 마이너스 아퍼레이트 마이너스 트랜스퍼로 하게 하여 국가 자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칙 3. 기술 흡수 의무화 조항입니다. 모든 합작 계약의 북한 엔지니어 고용 의무를 전체 인력의 10에서 30% 범위로 하고 3에서 5년 내 기술 이전 로드맵 계약 명시, 연구개발 지출의 20% 북한 내 투자 의무를 포함시킵니다.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 초기 합작기업법에서 사용한 조항을 참조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원칙 4. 환경 및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선별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한 굴뚝 산업보다는 청정동해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그린 물류 및 고급 관광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원칙 5단계적 개방, 체제 충격 최소화입니다. 라선 청진 원산 평양 순서의 동해안 벨트 우선 개방 전략을 취합니다. 평양과 가까운 서해안보다 동해안 북부를 먼저 개방함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개방 실험을 진행합니다. 경제특구법을 먼저 적용하고 전국 적용은 5년 이후로 설정합니다. 중국의 선전 주하이 샤먼 단계 확산 모델이 직접적인 참조 사례입니다. 원칙 6. 국부펀드 설립, 수익의 체계적 재투자입니다. 라선 개발 수익의 30%를 전력 철도, 교육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국부펀드를 설립합니다. 노르웨이 오일펀드와 싱가포르 GIC를 모델로 하되 국제감사기관의 참여를 수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투명성 자체가 추가 외자, 유치의 신뢰 기반이 됩니다. 원칙 7. 비핵화 협상과 경제 보상의 단계적 연동입니다.
라선 투자 유치를 비핵화 단계별 보상 패키지에 직접 연동시켜 협상력을 극대화합니다. 1단계 핵 동결 시 라선 부분 제재 해제, 2단계 핵시설 신고 시 에너지 지원과 라선 정상화, 3단계 CVID 완료 시 전면 WTO 가입과 라선 무제한 개방 구조로 단계를 설계합니다. 경제 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비핵화의 속도와 교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비핵화 후 라선 특구의 잠재 수입 전망입니다. 중국식 초기 5년 기준 보수적 시나리오로는 항만 물동량 500만 TEU, 광물 수출 5억 달러, 제조업 3억 달러, 관광 서비스 1억 달러를 합산하여 연간 외화 수입 약 10억 달러가 가능합니다. 미북 수교 후 7에서 10년 기본 시나리오로는 1,500만 TEU, 광물 20억 달러, 제조업 10억 달러, 서비스 5억 달러로 연간 약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TKR-TSR 완전 연결 15년 후 낙관적 시나리오로는 3천만 TEU, 광물 50억 달러, 제조업 30억 달러, 서비스 15억 달러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가능한 규모로 성장합니다. 이는 현재 북한 전체 GDP 추정액 43조 원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라선 하나의 개방만으로도 북한 경제 전체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비핵화 이후 라선은 단순한 경제 특구를 넘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싱가포르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